상안검 수술과 눈썹파 거상술은 극명하게 다른 수술입니다. 눈꺼풀의 처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비슷하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과정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모양도 좀 다르고요. 안녕하십니까, 공관성형외과 함기원 원장입니다. 눈꺼풀이 좀 처졌을 때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윗눈꺼풀의 처짐은 과연 상안검이 더 어울릴지 또는 눈썹파 거상술이 더 어울릴지에 대한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안검과 눈썹파 거상술은 수술의 방법은 당연히 조금 다른 건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눈꺼풀의 처짐을 아니면 눈꺼풀이 중력 방향으로 눈을 덮는 형태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조금 더 젊어지는 눈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두 가지 중에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방법부터 제가 그림으로 좀 알기 쉽게 요약을 좀 해보자면, 원래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눈은 속눈썹과 속눈썹이 이렇게 곡선으로 쌓여져 있는 모양이 사실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하면 앞쪽은 처짐이 그렇게 쉽게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뒤쪽에 비해서는 최종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처짐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뒤쪽의 처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이제 저희의 좀 관건인데요. 처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덮여 내려오는 형태들이 많죠. 이게 다 이제 피부로 덮여 내려와서 마치 이제 태극무늬처럼 바깥쪽이 좀 눌려져 있는 이런 모양들이 전형적으로 눈꺼풀이 좀 처져서 눈이 좀 답답해진 모양인 거죠. 이런 모양일 때 저희가 상안검 수술은 쌍꺼풀이라고 하는 구조를 속눈썹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죠. 쌍꺼풀은 말 그대로 주름이니까 한번 피부가 이렇게 접히죠. 이 부분에서 한번 피부가 이렇게 접혀요. 접는 피부 쪽에서 처진 피부, 여유분의 피부를 제거하고 봉합을 할 때 그 부분에 주름을 만들어서 중력 방향으로 흘러내려오려고 하는 그 힘을 중간에서 이렇게 좀 잡아채주는 그 구조를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 준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안쪽은 처진 부분의 제거량이 사실 적죠. 바깥쪽은 처진 부분의 제거량이 이렇게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안쪽, 앞쪽보다는 뒤쪽 이 훨씬 더 빨리 처지고 많이 처지니까 뒤쪽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저희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뒤쪽에 처진 피부를 조금 많이 제거하면서 봉합을 할 때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상안검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이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눈썹하 거상술 말씀드릴게요. 눈썹 아래에다가 절개선을 넣겠다라는 의도고요. 거상이 영어로 리프팅입니다. 용어에서도 쉽게 이해가 되시는 것처럼 눈썹 밑에다가 이렇게 절개선을 가져가는구나, 그리고 처진 조직을 이렇게 제거를 할 건데, 여기에 있는 피부의 아랫자락과 이 위에 있는 상단의 피부는 당연히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눈꺼풀의 피부니까. 이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서 리프트 업 돼서 여기에 봉합이 되고 나면 당연히 피부는 그대로 따라가서 이제 위쪽에 고정이 될 테니까 눈썹 밑을 이용해서 저희가 흉터를 내고 거상, 리프트 업 하겠다는 거예요.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은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상안검과 눈썹하 거상술의 좀 극명한 차이가 흉터의 위치가 다르죠. 상안검은 쌍꺼풀 라인이 흉터가 될 거고, 눈썹하 거상술은 눈썹의 아래쪽에 진한 부분, 헤어라인이 끝나는 부분이 절개선의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 쌍꺼풀이 생길 거냐, 쌍꺼풀 없이 수술할 거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기존에 쌍꺼풀을 가지고 계셨던 이제 중년분들은 그 쌍꺼풀을 이제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할 건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지만, 쌍꺼풀이 없었던 특히나 뭐 남성분들, 눈꺼풀 수술을 해야 되면 쌍꺼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없이도 이렇게 처진 피부 조직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쌍꺼풀이 반드시 생겨야 되는 수술, 상안검 수술, 쌍꺼풀 없이도 처진 조직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눈썹하 거상술, 이렇게 이제 될 거고, 회복 기간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눈썹하 거상술은 눈썹 쪽에 붙어있는 피부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는 근육 조직의 일부, 리프트 업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위쪽에서 해결을 하니까요, 속눈썹 주변에 있는 눈꺼풀의 큰 부기가 굉장히 좀 쉽게 빠지고요, 회복이 좀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보통 제가 환자분들께는 한 3주, 4주 정도만 지나도 큰 부기나 크게 장애받을 정도의 어색함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수술이 눈썹하 거상술이고요. 상안검 수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안검 수술은 보통 2, 3주 정도는 상당히 어색할 거라서 중요한 미팅, 중요한 약속은 좀 미루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고, 회복 기간은 2-3달 정도를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꼭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안검이든 눈썹박 거상술이든 이거는 처진 조직 또는 탄력이 떨어진 조직을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할 거냐, 좀 그렇게 덜 보이게끔 할 거냐 라는 게 이제 저희의 주목적이었는데, 탄력을 회복시켜준다, 이거 조금 제가 봤을 때 거짓이고요. 처짐을 예방시켜준다, 이것도 좀 거짓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덜 처져 보이게 또는 처져 있었던 조직을 안 처져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술,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수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수술한 날로부터 다시 처짐은 생기고 탄력은 점점 더 잃어가겠죠. 슬픈 얘기겠지만 이게 유지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만, 10년 뒤까지 좀 짱짱할까요? 저는 한 20년 뒤까지는 정말 수술하고 싶지 않은데요. 중년 분들은 평생 이제는 나 수술 안 하고 싶어, 이런 어떤 니즈에서 수술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네, 수술 전혀 필요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의견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감이 듭니다. 그래서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10년 이내에 재수술할 확률은 거의 많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 예민 정도랄까요, 처진 조직에 대해서 좋아졌을 때 모습에 대한 어떤 회상,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딱 몇 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나이가 들면 쌍꺼풀이 얇아지죠. 덮이기 때문이잖아요. 쌍꺼풀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주저앉아서는 아니거든요. 쌍꺼풀은 있어요. 이제 위에 있는 조직이 쌍꺼풀을 덮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속쌍이 빨리 덮일까요? 아니면 겉쌍이라고 표현한 아웃라인이 훨씬 더 빨리 덮일까요? 당연히요. 그죠? 근데 눈이 덮여서 심지어 답답해 보여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속쌍 잡으면 답답한 느낌을 개선하는 게 미비하죠. 왜? 18살의 속쌍과 65세의 속쌍은 그 주변에 있는 탄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쌍꺼풀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무래도 이쪽이 더 크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겠잖아요. 똑같이 속쌍을 잡으면 18살은 속쌍이 너무 예쁘게 잘 보여요. 65세한테 속쌍 만들고 주변 조직 충분히 걷어냈다. 근데 탄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쌍꺼풀이라고 하는 구조가 보일 수가 없어요. 속쌍을 잡아서는 보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두터운 쌍꺼풀이 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쌍꺼풀이라고 하는 구조가 주는 기능의 효과를 누릴 정도는 돼야 된다는 표현인 거죠.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 중년 이상이 되면 이제 눈이 처져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저도 예전 많지 저의 속쌍꺼풀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다시 리뷰를 해보면 약간 보였었던 속쌍이 안 보여서 조금 속상해요. 저마저도 그렇게 이제 느끼는데, 좀 더 나이가 들면 좀 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처진 눈 때문에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을 제가 10분 이해하게 됐거든요. 상안검 수술과 눈썹박 거상술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극명하게 다른 수술입니다. 눈꺼풀의 처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비슷하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과정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모양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수술이 뭐다라는 거를 꼭 결정하시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두 가지 수술도 나한테 다 옵션으로 주어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쪽이 나에게 더 좋겠다, 이런 어떤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시는 영상이라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